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2월 3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율 구독 계좌 하나은행 579-910258-52807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채널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 오늘 김정기의 직필직설 주제는요, 홍준표, 김태호, 험지 출마 거부. 홍준표는 양산으로, 임태호는 김해로 전략공천하라입니다. 자, 홍준표와 김태호가 당 중앙의 요구에 대해서 험지 출마 요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는 동대문과 송파에서 내리 사선을 했고 경남도지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김태호는 김해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경남도지사도 하고 또 경남도지사 나와서 낙선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지금 당 중앙과 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당 대표급 내지는 강력 단체장급 인사들로 하여금 험지 출마를 권유를 하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거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고향인 창녕에, 김태호는 고향인 거창에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당이 그동안 홍준표와 김태호를 키워준 게 얼만데 어떻게 이렇게 당 중앙과 공심위의 명령을 거역하고 양지만 쫓느냐 이거죠. 홍준표가 말하는 창녕은 공천이 배치입니다. 김태호가 말하는 거창은 공천이 배치입니다. 소위 말해서 대부분의 TK와 부울경 지역의 국회의원 지역구는 공천이 배치예요. 그런데 당의 혜택을 이렇게 많이 본 사람들이 당이 위기에 처해가지고 험지 출마를 요청하면서 나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온실만 쫓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홍준표는 양산으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양산은 현 대통령 문재인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의 집은 거제고 또 성장은 부산에서 했습니다만은 현재 집이 있는 곳이 양산이고 노무현의 고향이 김해고 또 생가가 있는 곳이 김해잖아요. 그래서 김해 하면은 노무현이 생각이 나고 양산 하면은 문재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부울경 지역의 두 대통령, 소위 말해서 호남 세력들이 부울경 지역에서 대통령 후보를 수입해가지고 만들어낸 사람들이 노무현과 문재인인데, 민주당에서요. 이 사람들의 본향이 결국은 김해와 양산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두 지역에 홍준표와 김태호를 전략공천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경남 전역의 승리, 나아가서는 부산, 울산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부울경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총선 결과를 보면은요, 부울경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한 7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죠. 그런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부울경 지역의 단체장인 경남도지사와 부산시장과 울산시장을 그리고 이 세 지역의 강력 의원들 그 다음에 교육감들 더불어민주당이 100% 싹쓸이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초의원은 뭐 갑은 나번이 있어서 생존을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정도로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았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 실정에 실정을 거듭하면서 지금 PK 민심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떠났던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이대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잘만 하면은 부울경 지역에서 90% 정도 싹쓸이 할 것 같은데 그리 되면은 20대 총선에 비해서 21대 총선이 한 20% 정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승리죠. 결국은 이번 선거 승리는 부울경에서 20% 더 하고요. 대구 경북은 뭐 똑같이 이 철옹성이니까 그대로 두더라도 부울경에서 20%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선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한 3분의 1 정도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2분의 1로 확대를 하게 되면 결국 여기에서 합쳐진 국회 의석 숫자가 자유한국당의 전체 국회 의석 150석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울경 선거와 수도권 선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울경이 지금 모처럼 만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워낙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거듭하고 지금 민생 경제가 파탄되고 또 소위 말해서 문재인의 부산팀들이 벌써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윤석열 검찰이 정조준하고 있는 것만 해도 3건이잖아요. 유재수 감찰무화 의혹 사건. 유재수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잖아요. 부산팀이 연루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된 비리도 결국은 조국도 부산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울산광역시장 하명수 사건도 결국은 부산팀이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 시민들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뭐라고 할까 원성이 대단하고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와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쫙 빠지고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쫙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9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70%에서 90%, 20%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여기에는 대표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도 김태호도 경남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경남 선거를 견인해서 홍준표가 양산에서 소위 말해서 실질적으로는 문재인을 잡고 김태호가 김해에서 실질적으로는 노무현을 잡아버려주면 그 여파가 전 경남적이고 이렇게 경남에서 모여진 바람이 부산으로 가고 울산으로 가서 결국은 90%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엄청난 선거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준표하고 김태호를 험지 출마를 하라고 했는데 지역을 정해준 건 아닌데 만일에 제가 이 공관위원장이라고 하면은 홍준표는 무조건 양산으로 보냅니다. 김태호는 무조건 김해로 보냅니다. 두 사람 정도라면은 한번 양산하고 김해 선거전에 투입돼 가지고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바람을 일으켜줘야 되는 거죠. 그냥 20%가 거저먹기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이 전략 공천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김명호 공관위원회에서 홍준표는 양산으로 김태호는 김해로 가서 궁극적으로는 문재인을 잡고 노무현을 심판하는 그런 방식으로 PK 선거 승리를 견인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하고 김태호가 험지 출마 거부하고 그냥 이 공천이 뺏긴 지역인 고향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당을 배반하는 행동이라 보고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전략공천을 하세요. 그래서 홍준표가 못 받겠다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김태호가 못 받겠다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공천 탈락되잖아요. 당에서는 배려를 한 거거든요. 전략공천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홍준표가 창녕에 지원하고 김태호가 예를 들어서 거창에 지원을 한 거와 상관없이 전략공천은 당 공심위에서 그냥 홍준표 너 양산 가 김태호 너 김해 가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일에 안 받으면은 당 공심위의 명령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은 공천을 안 주는 거죠. 화가 나서 자기들이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그 다음 문제고,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 둘 다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와도 별로 영향가 없습니다. 결국 나가주기만 하면은 이번 기회에 홍준표, 김태호 정리되네요. 그래서 공관위에서 묘책을 내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려면은 한교안 대표가 종로를 출마를 자청을 해줘야 됩니다. 당대표라는 사람이 종로 출마를 통해서 사적성의 각오로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홍준표, 김태호도 당의 명령에 복종을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본인은 주변에 내시부대들이 용산 가라고 그러고 영등포 가라고 그러고 양평 가라고 그러고 아니면 비례대표 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가면요 살아도 죽는 겁니다. 대가는 끝나는 거예요. 왜 용기 있는 선택을 못 하느냐고요. 그래서 한교안 대표께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종로 출마 선언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홍준표, 김태호에게 전략공천 요청하고, 그래서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그리고 만일에 유승민 당하고 통합이 되면은 유승민도 견인할 수 있잖아요. 당신도 동구 어려서 공천이 뺏진 데 가지 말고 이렇게 힘들게 통합을 했으니까, 통합 정신을 발휘해서 내가 종로 나가니까 당신은 노원병에 나가서 안철수가 압승을 했듯이 신화창조를 한번 해. 그러면은 한교안과 유승민이 종로하고 노원병에 나와서 선거를 나름대로 선거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다가 강진의 오세훈도 있고 동작에 나경원도 있잖아요. 이 네 사람 정도면요 서울 필승입니다. 49석 중에 절반만 하면 돼요. 그리고 경기도도 60석 중에 절반만 하면 돼요. 인천도 13석 중에 절반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원내 과반에서 목표 달성한다니까요. 저는 요즘 황 대표님 답답해 죽겠어요. 본인도 살고 당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리는 길이 ABC적인 답이 나오는데 왜 주저하시고 겁을 내느냐고요. 이낙연은 맹탕입니다. 현직 총리로서 거품에 불과했던 거고요. 앞으로 보세요. 이낙연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권 주자 지지도 내지는 선호도에서 수직하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로 선거 해볼만 하다니까요. 충분히 이깁니다. 17, 18, 19대 박진 의원이 했어요. 요 최근에 정세균 현 총리가 종로 지역구 관리를 워낙 잘해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넘어간 것이지. 아니, 대권을 꿈꾸는 당대표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정도 다시 원상 복구를 시킬 수 있는 배짱이 없고 용기가 없으면은 무슨 놈의 당대표고 무슨 놈의 대권 주자예요. 꿈을 버려야지. 그래서 한교안 대표가 제일 먼저 종로 출마 선언하시고 통합되면은 유승민 조건 다세요. 아니면은 공심위에서 노원병으로 전략공천 하세요. 그리고 홍준표 양산으로. 김두관이 나오잖아요. 김두관하고 붙으면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림이. 김태호는 김해로. 김태호는 또 김해에서 2번인가 국회의원을 했어요. 해볼만 하다니까요. 그래서 한교안 살아오고 유승민이 살아오고 홍준표 살아오고 김태호가 살아오면 자유한국당 150석은 거저먹습니다. 제가 그래도 정치적으로 고수예요. 제 말 좀 들으세요. 아니면은 공관위원장 한교안 대표에게 정권을 맡긴다고 했으니까 본인의 운명과 홍준표, 김태호, 유승민 운명까지 다 주고 탁월하신 김영호 의장께서 금방 제가 가이드라인 드린 대로 전략공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유한국당이 승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정기TV의 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